우리나라에 유명한 공부의 신들이 있죠. 공부의 신들 몇 명이 후배에게 공부 방법으로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만든 영상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냥하는 원시인을 예로 들면서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사냥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사냥감이 눈앞에 보일 때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꼭 잡아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공부도 목표가 구체적이고 또 목표가 눈에 보일 듯이 명확해지면 또 공부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면 더욱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게임을 할 때 집중을 잘 하는 아이가 공부할 때는 집중을 못한다면 그 아이는 집중력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수업 시간 내내 딴짓만 하던 아이가 문제를 빨리 푼 순서대로 집에 가도 좋다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다른 아이들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푼 뒤에 자리를 박차고 빨리 가겠다고 일어난다면 그 아이는 높은 것일까요? 낮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집중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방해하는 생각들, 물건들, 또 다른 모든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한번 메모지를 준비해서 적어보도록 합니다. 집중력이란 attention, concentration 이렇게도 불리죠. 집중이란 한 가지 일에만 일정 시간 주의를 기울이는 것. 집중력이란 무엇을 집중할지, 무엇을 무시할지를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이나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이지만 이 설명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흥미를 느끼는 것, 이런 것에 몰입하는 것은 집중력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흥미를 덜 느끼더라도 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그 상태가 지속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집중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란 학습 능력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일에 주의를 집중하고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이지만 흥미가 적더라도 해야 하는 일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 있는 게임에 오랜 동안 몰두하는 것과는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중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또 무언가를 원하는 희망, 또 꼭 해야 하는 욕망, 갈망, 이런 것들이 결합하여 생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라고 집중력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란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정신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집중력은 여러분들처럼 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러한 학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그러한 그 개념 중에 이 대학 생활에서의 대학생으로서의 집중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집중력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자기 이해를 위해서 한번 자기를 파악해보는 그 자기를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중력이 있는가? 이러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서
학습을 하는 학습의 목표 중에 하나는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애초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내용을 기억하기가 어렵고 또 잠시 기억했다 하더라도 우리 뇌에서는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 기억에는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는 작업을 했던 기억과 장기 기억을 하는 기억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학습에는 이러한 집중을 통해서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특히 집중력 중에서 주의 집중력이라는 것은 유입되는 자극을 조절함으로써 자기에게 입력된 특별한 자극과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또는 특정한 정보나 자극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를 인식하거나 집중하는 능력을 주의 집중력이라고 다시 세부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의 집중력이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에게 입력되는 정보 가운데에서 특정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특정 자극에 주의 정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정보 처리 능력, 감각 처리 능력을 가진 그러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의 집중력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명료, 순간주의력, 주의 유지력, 주의 배분 능력, 집중 선택 능력, 집중 이동 능력, 정서 이러한 것들이 구성 요소로 들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정보를 듣고자 할 때 이것을 자극에 대한 준비 상태를 명료라고 하고 상황에 몰입하는 순간주의력을 순간주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중한 순간에 몰입을 지속할 수 있는 주의 유지력, 또 필요한 요소들을 선택해서 배분해낼 수 있는 능력, 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 또 어떤 것에 집중하다가도 다른 것으로 집중 대상을 옮길 수 있는 능력, 또 충동성과 같은 정서의 적절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주의 집중력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주의 집중력 발달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듣고 있는데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25분 또는 20분의 강의를 녹음하기 위해서 1박 2일 말하자면 48시간 이상의 준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또 잘 전달되고 또 더 거기에다가 약간의 흥미가 있었으면 여러분이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방면에서의 고민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곤 합니다. 한 페이지당 최대 3분 이상을 넘지 않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집중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지속 시간은 2살에서 7분, 3살에서 9분, 4살이 되면 12분, 5살이 되면 14분까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4분은커녕 3분도 집중을 못한다고 한다면 5살짜리의 능력만큼도 여러분의 뇌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해당 상황에 몰입하는 순간의 주의력, 또 그 몰입을 지속할 수 있는 유지력, 또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주의 집중력의 구성 요소들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서 본인의 주의 집중력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실 수 있겠죠. 자, 화면에 4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집중력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퀴즈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2시간 정도는 집중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대략 30분에서 60분 이상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이 45분, 40분, 또는 50분 하고 10분을 쉬게 되는 거죠. 물론 앞장에서 얘기한 대로 나이가 어릴수록 집중하는 시간은 더 짧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 하루 중 낮 시간에 집중이 가장 잘 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올빼미형이 있고 또 새벽에 잘 일어나는 참새형이 있죠. 근데 체온이 높으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낮에 집중을 잘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퀴즈죠. 게임을 할 때 3, 4시간 집중하는 것도 집중력이다. 이것은 수동력 집중주의 현상이라고 불려집니다. 게임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할 때 집중하는 것은 집중력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강하고 큰 자극, 움직이는 자극,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은 집중력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공부를 할 때 음악을 듣는 것은 집중에 도움이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다고 하죠.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능력을 제한적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도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열면 막 엉켜가지고 잘 작동을 하지 않죠. 사람의 뇌도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 자극을 처리하는 데는 그리 능숙하지 못해서 공부할 때 음악을 듣는 것이 집중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잘할 수 있을까요? 집중력을 높일 수 있으려면은 첫 번째로의 조건은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의미 있는 일에만 사람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대학생으로서 무엇인지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공부에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목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일에 몰두하고 집중을 하려면 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려면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인지여야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이 공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공부 역시 집중할 만큼의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자율전공 학생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요? 목표를 만드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집중의 조건은 골든타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란 무엇이냐? 하루 중에 집중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졸리지 않은 시간이 골든타임의 첫 번째 좋은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적 조용한 시간이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시간 기준이겠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컨디션이 좋은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네 번째로는 유혹이 적은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골든타임이란 졸리지 않은 시간, 비교적 조용한 시간, 컨디션이 좋은 시간, 유혹이 적은 시간이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이용하면 집중에 더 좋은 조건을 형성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집중력을 잘할 수 있는 조건 만들기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의 길이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뇌의 발달에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서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부분은 사춘기가 되면 비로소 완전히 발달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단위 계획은 여러분이 집중하고자 하는, 학습하고자 하는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짧게 여러 번 집중하는 시간을 계획합니다. 일반적으로 취학 전에는 7분 정도, 또 3세에는 9분, 4세에는 12분, 5세에는 14분, 초등학생이 되면서 40분 정도,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45분 정도, 성인들은 보통 30분에서 60분 정도 집중이 가능하다고 하죠. 일반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집중을 어떻게 적절한 시간의 길이를 배분하시나요? 어려운 과목일 경우에는 집중하기 쉬운 과목일 경우에, 또 어려운 과목일 경우에 평균 몇 분을 집중하시는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계획을, 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를 여러분의 뇌의 능력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집중의 조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가구는 책상인데요. 이 책상의 가구 배치부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상은 가능한 방문과 등을 지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보이는 방향에 두어야지만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야가 책상 위에만 머물 수 있도록, 주위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학습 능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만약에 그 책상이 들어가는 그 벽면에 책상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을 때에는 가벽이나 옷장으로 책상 공간을 분리해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도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또한 그 방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책상 위에 다 꺼내 놓는다면은 정말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이 눈에 띄어서 집중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은 잡동사니들을 보이지 않는 수납 공간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죠. 또한 이렇게 책상 위에 필요 이상의 물건이 있으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집중이 어려워지죠.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동안에 시선이 닿지 않도록 위쪽에 선반을 달거나 또는 정리된 붙박이 책장들을 구성해 놓는 것이 책상 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침대의 위치는 또 하나 중요한 가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침대의 위치는 책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방향에다가 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상에 앉았을 때 앉아서 보여지는 시야와 반대쪽에 위치해 놓는 것이 좋겠죠. 책상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도,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침대가 눈에 계속 띈다면은 누구나 다 눕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학습을 하기 위한 방은 색깔, 색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블루 계열의 색들이 뭐 침착함과 집중감, 집중력과 인내심을 향상시키는데 적당한 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스러운 나무 색깔,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그 온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시야가 자극을 받지 않는 온화한 색깔의 색을 가지고 학습 공간은 색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그 학습을 하는 방에는 공기 정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을 조그맣게도 놓아 놓는 것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이 공부 환경이 중요한 이유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공부 환경은 진흙탕에서 슬리퍼를 신고 뛰는 운동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 맛있는 음식이 식탁 위에 올려 있다면 누구나 다 그 먹고 싶은 생각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마 90%는 될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내 책상 위에 먹을 것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공부보다는 먹게 되는 것이 먼저이겠죠. 또 내가 집중을 해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계속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의 소리가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책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집중을 멈추고 보러 가게 되죠. 또 여러분들 책상 위에 컴퓨터 모니터가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모니터가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번쩍거리고 있고 또 움직이는 영상이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책을 떠나서 모니터를 바라보게 되죠. 교과서를 펴고 책을 아무리 펼쳐도 내 눈앞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의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할 뿐일 겁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공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눈에 띄는 방해물을 일단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 만들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이 가는 그러한 핸드폰, 스마트폰, 또 릴스나 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 또 계속 내 얼굴만 쳐다보게 되는 거울, 또 화장품들, 또 컴퓨터 모니터들,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그러한 것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학습 환경에서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중력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주어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에서의 학습과 대학에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준비 과정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과 목표에 달성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집중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신을 모아서 결국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에 모두 도달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다면 다음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아마 채워 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집중이란 한 가지 일에 일정한 시간 동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30분에서 길어야 60분 밖에는 되지 않다고 하죠.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은 뚜렷한 목표를 세우기, 또 골든타임 활용하기, 적절한 시간 길이, 공부 환경 조건 설정하기, 잠 컨디션 관리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공간에 내 시선을 뺏어갈 만한 물건들이 있다면 과감히 치우시고 수납 공간에 눈에 띄지 않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 공부에 자주 사용되는 물건들을 책상 위에 내 손이 잘 닿는 곳에 정리해서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습 목표에 집중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는 그러한 그 시간의 효율성까지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에는 집중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그 13가지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얼마나 집중력이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인지를 아마 간단하게는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주어진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진 문항들을 개선하는 방법을 계획을 하셔야겠죠.